어떤 학생은 경희대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 어떤 학생은 경희대 1차를 떨어진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학과 지원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최고 1위일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 과연 좋은 생기부는 어떤 생기부입니까? 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제 생기부 컨설팅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생기부 분석을 하고, 좀 어떤 점이 좀 아쉽다. 좀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하자. 그 다음에 어떤 활동 좀 참 괜찮다. 이 활동을 자, 이번에 새로운 학교에서 어떤 주제로 엮어서 연계해서 살려나가자. 이렇게 이제 컨설팅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상담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어머님과 학생들이 꼭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 생기부는 괜찮은 편인가요? 과연 어떤 생기비가 좋은 거죠? 라고 물어보신 게 대부분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좋은 생기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그 점을 7가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가지를 들으시면 우리 어머님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하나하나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구나. 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 제가 지금까지 생기부 분석 약 15년 이상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 생기부 분석을 하고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결론, 그리고 학종으로 우주상형으로 합격했던 아이들, 그러한 것을 그런 데이터로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 좀 들어간다라는, 하지만은 일단은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한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내신 등급이라도 과목별 등급에 따라서 학종 입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볼게요. 전체 내신에 똑같이 A라는 학생으로 3.0, B라는 학생으로 3.0이에요. 그런데 이 A라는 학생은 3.0인데 이게 과목이 3등급대, 4등급대, 이 3, 4등급대로 해서 3등 전체 내신은 3등급대인 학생과 이 B라는 학생은 1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또 2등급도 있고, 이렇게 해서 3등급대를 유일한 학생 중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누가 학점에서 유리했냐면 바로 B라는 학생, 즉 1등급도 있고 물론 4등급도 있지만 이렇게 구성된 학생들 학종에서 유리했습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전체 내신보다 우수했던 학생들이 학종으로 많이 합격했어요. 물론 1등급대라면, 본인이 1등급대라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과목,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과목 내신이 정말 월등하게 1, 2등급대로 우월하다면,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서 학종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학생들은 본인만의 특기와 장점이 나와 있는 학생들인데 그냥 3등급, 4등급 이 등급대로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두가 좀 평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장점이 뭐죠? 특기가 무엇인지 그 점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어떤 과목은 4등급, 어떤 과목은 1등급이야. 그러면 그 학생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장점이 나오고 또한 면접 때도 그 등급이 잘 나는 이유에 대해서만 물어봤다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게 매년 그런 학생들이 학종으로 합격한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도 봤고요, 재재작년도 봤고요. 그런 학생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은 잘하는데 암기 과목은 4등급도 5등급 된대요. 그 등급으로 인서울권에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쪽으로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점 좀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단지 보고서로만 채우냐 아니면 실험으로 채우냐 이런 것보다도 독서, 보고서, 그다음 실험, 그다음 또 우리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설문조사 이런 조합들로 생기부가 있었던 아이들의 학종에서 유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죠. 보고서로 생기부를 많이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사톡 주제도 이제 물론 있기도 있겠지만 또 심화 보고서를 찾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지원한다,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한다, 생명공학과를 지원한다, 뭐 의대 지원한다, 약대 지원한다, 간호학과 지원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도 다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든 생명이든 뭐 컴공이든 간에 딱 들어가면 학생들마다 정말 똑같이 들어가는 소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똑같은 주제라도,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를 보고서를 작성을 생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경희대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 어떤 학생은 경희대 1차를 떨어진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학과 지원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독서와 같은 후속 활동에 있을 때 거기서 차별화가 되고 거기서 경쟁력을 가졌다라는 점이죠. 종종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잘 들으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봤죠? 여러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자기소개서였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 어디서 보여줘야 되지? 네, 맞습니다. 어디서 보여주는 생활 기록부에서 보여줘야 돼. 근데 보고서만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만의 성장 스토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독서와 연계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통해 어떤 실험으로 연계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점이 궁금해서 어떤 뭐 설문조사를 연계한다라든지 이런 추후 활동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과정, 즉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책이라든지 설문조사처럼 이런 후속 활동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안 보셨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에 본인에게 의미 깊은 활동이 뭐냐 이런 점이라. 그러면 아이들 다 읽겠어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 잘 들어보세요. 자기소개 스토리가. 자, 수업을 하다가 어떤 점으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어떤 화학이라든지 물리나 수학에서 궁금증을 갖게 돼서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친구들하고 함께 뭐 실험도 하면서 그것을 궁금증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궁금증 해소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점이 또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역량을 발전시켰고, 결론이 뭘로 나오냐면, 대학교 입학해서 어떤 점을 더 공부하고 싶었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게 자기소개 스토리였단 말이야. 이 스토리 자기소개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활 기록부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막 자기소개서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만 알아도 아하, 우리 생활 기록부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역량 과정을 드러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고서로 나갈 것인지 수행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로 나가서 보고서로 끝나고 책으로 나갈 것인지 이처럼 나오게 된다면 학교 선생님의 생기부를 잘 못 써준다 하더라도 과정이 들어가니까 생기부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좀 고전이 들어가는 학생들의 학종에서 유리했어요. 왜? 고전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단 아이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은 보였는데, 인문학적인 소양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 상황으로 빼. 그러면 고심한 흔적을 보이면서 이 세상, 그 다음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고심한 학생들이 유리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최근 책이라든지 베스트셀러를 많이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책이라든지 베스트셀러, 근데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자칫하다가 이런 책으로만 좀 채워지게 되면은 좀 어떤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독서 활동에서 본인의 깊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뭐, 저 이런 책 읽었어요. 뭐 보여주기식, 뭐 스펙을 쌓는 식, 자칫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은 안 된다는 점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전으로 좀 여러분들은 좀 깊은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만 다 채울 수는 없겠죠. 이해가시죠? 네 번째. 이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좀 이것저것 건들면 좀 약간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건들기보다는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학과에 관련 하나만 깊이 파고들었던 학생이 학종에서 유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거기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국제학부라든지 정치외교학과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치외교 국제학부만 두리뭉실 이것저것 다 건드려. 뭐 기후외교도 건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도 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남중 국해 그것도 언급하고,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 빠지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절대 안 빠지죠. 또 안 빠지는 소재 하나, 미중 패권 경쟁 절대 안 빠진다라는 점. 당연히 또 북한도 안 빠져. 근데 이것저것 다 건들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특정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든 학생이 유리해서 그래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2학년 때 동남아로 시작해서 동남아와 미얀마로 시작해서 동남아, 미얀마만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한년도 국제학부를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작년에 와, 그 학생의 이제 그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그 학생은 이런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동물을. 정말 동물을. 근데 여러분, 동물도 종류가 있어요, 없어? 있죠. 그런데 그 학생은 새만 조사했어요. 그래서 새만 깊이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변별력이 발생해서 말도 안 되게 진짜 우주 상에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건국대에 합격한 학생인데 이제 곤충만 깊이 파가지고 건국대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막 아이들이 뭐 곤충망 수집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여튼 뭐 하나만 파서 수집하고 막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뭐라고 할까? 어떤 특정 분야의 생물, 뭐, 동물이라든지 생물을 조사했을 때, 그 동물의 습성이라든지 뭔지 그것만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만 조사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후 여건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환경, 이 모든 걸 결합을 해서 정말 그 뭐라고 할까? 환경, 그 다음에 동물의 서식지,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 이 모든 걸 융합적으로 잘 보여줬던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처럼 본인의 관심 있는 것을 딱 한 가지 깊이 파고들었는데 수박 거달개식이 아니라 하나만 파고들었던 아이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년에도 우주 상향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자동차 공학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동차 공학하게 되면 자동차도 분야가 많죠. 근데 어떤 학생은 자동차 배터리만 깊이 파고 들어갔던 학생, 전기 배터리에 어떻게 향상을 할 것인지, 그 다음 또 어떤 학생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3단계까지 왔는데 5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완전 주행자 5단계거든요. 그러면 5단계 가지기 위해서 레이더와 라이더 어떻게 좀 기능이 향상되는 그 레이더와 라이더는 깊이 파고 들어갔던 학생들, 그 다음 경영학과 많이 지원하시죠. 경영학과에서 어떤 특정 사업 분야만 파고든 학생도 있어. 특정 사업 분야만 파고들었던 학생도 있고, 아니면은 인적 자원 관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제품 쪽으로도 깊이 파고 들어갔던 학생들, 이처럼 뭔가 깊이 하나만 파고 들었던 학생들이 학종으로서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종종 그래요. 하나만 깊이 파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종종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라면 경험의 다양성이고 진로 탐색이라는 거 대학교 가서 할 수 있긴 있잖아. 진로 탐색이라는 대학교 가서 하는 건데, 근데 대학교 입기를 보면 정말 청년까지도 입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물론 1등급 때 아이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내신이 된 거 학업 영리하러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3등급 대 아이들, 2등급 중급안에서 3등급 대 아이들, 그 2, 3등급 대 4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될까요? 학업 역량이 일단 약간 부족하니까 본인의 전공과 관련 최대한 어필할 수밖에 없거든. 거기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고 나서 사기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요, 원점수가 높은 아이들의 학종에서 유리합니다. 종종 그러죠. 이제 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리2라든지 뭐 아니 뭐 그 물리 미적분이라든지 종종 그런 거 있죠. 왜 아이들이 많이 선택 안 한 과목이죠. 어떤 학교는 있죠. 물론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지만 저 미적 어떤 특정 과목을 많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있죠. 보통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 전체 3학년 학생 수가 뭐 60명, 막 50명, 40명 되는 학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런 아이들 있어요. 수강 조수가 적다라는 말이에요. 수강 조수가 적기 때문에 그 아이가 등급이 안 나고.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봐. 아, 선생님, 제가
미적분이 4등급이고요. 물리원은 6등급인데 제가 정말 이거 학종의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물어본다. 그런데 학생수가 적어요. 근데 학생수가 적은데 원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 등급을 4등급, 6등급 하더라도 원점수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학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학생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근데 반도체 공학과 가천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합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물론 교과는 등급이라는 액면가를 보지만 학종은 모든 걸 다 고려하는데 원점수가 높은 학생 유리해.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등급에 신경 쓰지 말고 원점수에 올릴 것을 주력하라고 합니다. 또 원점수에 신경을 쓰게 되면 뭐가 든 정신적으로도 정말 덜 스트레스 받아. 왜? 등급을 신경 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뭐 하죠? 상대평가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원점수는 누구와 경쟁하죠?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야. 저번에 중간고사 때 내가 90점 맞았어. 그래. 이번에 95점까지 올리겠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가 높을 때 학종에서 유리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죠. 외고나 특자사고 같은 경우 아이들 있잖아요. 보통 뭐 4등급인데 3등급인데 뭐 서상할 라인 가고 중경시 라인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또 4등급이지만 원점수는 95점, 96점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높으니까 학종은 좀 유리했다라는 점, 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하지만 일단 우리 일반고는 원점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로와 관련된 과목 과세특이 창체 활동, 특히 진로 활동 같이 연계되었을 때 학종에서 유리했습니다. 좋은 생기부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과세특에서는 당연히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돼. 학업 역량 안 보여주면 아무리 진로 역량 보여도 상관이, 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목에서 그게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보여주고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즉 전공 역량을 같이 보여줘서 연계가 되는 생활 기록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뭐 확률과 통계를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베이지안 추론이나 학업 역량을 다 보여줘서, 아, 베이지안 추론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 학업 역량을 다 보여줬는데 진로 활동에서 그래 그 베이지안 추론이 본인의 진로 역량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경영 경제라든지 그래서 본인의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베이지한 그 추론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활용되고 있는 건지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 더구나 미적분이라든지 뭐 지수로가 학업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학업 역량 보여줬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약학과 학생 뭐 인체의 약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체의 약물이 어떻게 그 반응하는지에 관한 어떤 용량이나 반응 같은 곡선 조사에서 보고서 나오는 것도 같이 진로 활동 연계해서 보여주거나 어떤 학생 동아리 활동하면서도 학업이나 같이 연계해서 보여주는 학생들이 학종에서 유리했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창취활동, 가세점을 따로따로 놓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항상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같이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면 본인의 장점과 역량이 반복해서 드러나는 아이들이 유리했습니다. 특히 한양대에서 많이 유리했습니다. 생기부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평가자야. 근데 딱 이제 생활기록부가 서류가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장점과 역량이 한 번 나왔단 말이야. 어떤 장점과 역량.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이 장점과 역량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까 안 할까요? 한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대학교 평가자도 그 생각을 하고 인정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점과 역량, 여러분의 장점과 학업적 역량과 어떤 전공 관련 역량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반복해서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평가자는 그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뭐 이러고 이거 생기부에서 본인의 장점과 역량이 정말 꾸준히 반복해서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줬는지 이 점은 솔직히 컴퓨터로 돌린다고 해서 절대 나오지가 않아. 진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는 무조건 읽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컴퓨터 돌려보면 돌려보지만, 읽어볼 때 이 아이의 역량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않나 그 느낌이라는 좀 있어요. 좀,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더구나가 좀 꼼꼼히 분석하다 보면,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기록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생활 기록부에.
뭐야, 이거 기록이 잘못된 기록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상경을 수정 못한다 할지라도 전 그러죠. 야, 이것은 면접 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미리 서술 준비해놔라라고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딱 읽어보면은 역량과 반복 과정에서 성장한 역량이 반복해서 드러났던 아이들이 학종에서 유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종으로 우주 상향 합격한 학생들 공통점 그 외에도 있긴 있는데 오늘 이 일곱 가지가 바로 대표적으로 공통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래 생활 기록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하면 안 돼요. 바로 수행평가 용지 나오고 바로 어떤 임명 과제가 나왔고 숙제 수행평가 용지 나왔을 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진로라든지 이게 지금 여러분의 스토리라든지 여러분의 역량이 잘 드러나기 힘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 잘 계획하실 필요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가 어떻게 어떤 그런 뭐 그 주제라든지 어떤 쪽으로 자기가 보통 역량 조사할 것이 이런 점들 여러분들 대략 이런 가이드를 하나 좀 지금부터 잘 정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모습과 같이 해서 이게 하나의 나무로서 아름다운 나무라는 상하이 기록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듣는 게 어떤 분들은 제 방송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라서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뭐 학종이라면 뭐 이렇게 굳이 뭐 합격 안 하는 케이스도 물론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 뭐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상하기록부를 지금까지 쭉 분석하고 매년 제가 거의 200명 정도 분석하는데 그 학생을 분석하면서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을 공통점을 뽑아 보니까 이렇다라는 점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 생기부 나왔죠? 한번 잘 한번 점검하시고 어떻게 보완할지 잘 계획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